그리고 나서 조금 우리 많이 애를 먹이는 반도체. 네. 아까 봤지만 삼성전자.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는 안 해요. 삼성전자를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하지도 않아요. 하이닉스는 너무 그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. 시스템 반도체하고 상관이 없고.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 반도체 주식 잘 간다고 얘가 가는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이 가는 건 4차 산업과 연관이 있는 시스템 반도체고, 그리고 걔네는 돈 많이 되는 설계와 이런 거 다 걔네가 하잖아요. 그렇죠. 미국 그 AMD, 그렇죠. 엔비디아 뭐 이런 거. 엔비디아 뭐 다 그쪽 걔네들 가는 거랑 삼성전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다른 메모리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죠. 예, 달라요. 그러니까 이게 돈 안 되는 거. 그러니까 좀 물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반도체 1위는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. 그러니까 예, 용산에 가셔서 예, CPU가 비싼지 예. 램이 비싼지 가보시면 됩니다. 아, 가격이 저는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. 예를 들면 뭐 램이 한 10,000원이면 예. CPU는 거기 한 10배 이상. 아, 진짜요? GPU는요? GPU가 좀- GPU는요. 예. 지금 비교하시면 안 돼요. 아, 그 이상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아요. 아,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? 아니에요. 지금도 그래픽 카드는 10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돈 되는 거. 네. GPU가 어디 있게 많이 있죠? 그 방금 엔비디아잖아요. 말씀하신 엔비디아, 네, 엔비디아. AMD 그 두 개가 선두기업. 그 알파고 그쪽에 썼던 게 이제 엔비디아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안 갔던 이유는 4차 산업과 물론 이게 밥 같은 건 있어요. 밥 같은 건 있지만 영양제라든지 그렇죠. 뭐 영양이 있는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식단인 거예요. 그러니까 맨밥인 거예요. 맨밥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밥을 만들 줄은 아는데 그 중요한 레시피가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레시피가 없는 거죠. 레시피가 없어요. 우리나라는 밥을 예. 야 밥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 대략 뭐 주면 만들 줄 아는데 레시피를 개발을 안 하고 있는. 그러니까 설계를 못 하는 거잖아요. 갖고 와서 다 수탁 가공하고,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죠. 그게 이제 파운드리잖아요. 기술이니까. 예, 그게 이제 TSMC가 또 좋은 건 다 하고 있고. 그러니까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안 가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수급도 안 좋습니다. 왜 이게 반도체 주식이 안 갔냐? 수급이 일단 좋지 않고 모두가 좋다라고 한 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삼성전자 뭐 모든 매스컴에 다 나와갖고 다 좋다라고 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니, 아니잖아요. 슈퍼사이클. 아니죠. 아니,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야, 그래, 니네 다 와라. 근데 리포트 하나 딱 내고. 예.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조정이 길게 가니 이제서야 삼성전자 안 간다 뭐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. 이제 찬반이 갈리고 있잖아요. 간다 안 간다 할 때는 보통은 갑니다. 다 좋다라고 할 때는 안 가고. 수급이 돌아서야 돼요. 반도체, 왜냐면은 이 반도체가 시가총액 상위군을 차지를 하고,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그 코스닥의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와 IT죠. IT 부품이잖아요. 얘네들은 개인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. 수급이 좋아야 돼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맨날 이렇게 뭐 누가 사서 들어올 것 같으면 이렇게 외국인들 던지는 거 보세요. 뭐 조금 하루 사나 했는데 막 이틀은 막 한 10배 이상 팔아버리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. 이게 수급이 돌아와야 돼요. 아직까지 수급이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환율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올 때도 됐는데.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좀 약한데, 오늘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를 본 게 뭐냐면, 제가 반도체 부품들은 삼성전자가 조정 주고 있을 때 올라가고 옆으로 기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죠. 그건 이제 TSMC와 연관돼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. 보면은 한미반도체나 이렇게 다, 아니면 소모품들. 한미반도체를 계속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옆으로 계속 겼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21선과 61선과 51선과 매물선이 다 만났어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중요합니다. 여기에서 상승으로 돌려주는지 이렇게 하락으로 조정이 되는지, 제 생각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. 거래량만 더 좋죠. 예. 뭐 반도체 기업들은 다 저평가예요. 근데 저평가가
저평가인 이유가 있는 저평가인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거다시피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닙니다. 파운드리만. 예. 파운드리만 해도 괜찮은데 파운드리도 아닌 그냥 뭐 디램이나 뭐 이런 랜드 프레시 쪽 부품 예, 뭐 그런 단위예요. 그리고 장비나 이런 거보다 우리나라 소재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. 소재 회사들은 그나마 좀 버텨줬고 뭐 맨날 말씀드리는 소재 회사 버텼던 애들 뭐 솔브레인 같은 거 버텼던 것도 하지만 조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. 그나마 버틴 것도 얘는 소재이면서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소재를 같이 했어요. 뭐 얘네랑 뭐 한솔 들어간 기업은 어디랑 친할까요? 한솔. 제가 한솔재지 그쪽이 다 어디? 삼성이죠. 그쪽 기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 이게 뭐 특수가스나 이런 거 한솔케미칼에서 많이 하는데 그나마 안 빠진 것도 얘도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소재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,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신호를 본 거는 이제 작년에 반도체 부품을 끌고 갔었던 대장주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그 막 미세 공정 얘기 나오잖아요. EUV 미세 공정에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SNS텍이 사실 작년에 대장이었어요. 이렇게 올랐어요.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주력주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정리를 했죠.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ENF 테크놀로지. 뭐야, 얘는 뭐야? 얘도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죠. 아직까지 얘도 회복 못하고 또 동진 세미캠 얘기했죠. 얘도 아직 회복 못하고 빠졌죠. 예, 실망 매물 나온 거죠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SNS텍이 작년에 대적 역할을 해주던 게 오늘 이게 보시면은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? 그리고 한 방에 몇 달 동안 고생한 거 한 방에 해결해 줬죠. 이 주식 갖고 있었던 사람 울었겠네. 네, 울었죠. 왜냐면 이래서 영원한 건 없는 게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에 맞는 조정은 필요하다. 근데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위로 전부 다 저항이죠.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눌림목을 계속 형성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서 역배열인 거를 이렇게 이평선들을 모아놓고 정배열로 조금씩 돌리겠죠. 그나마 얘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. 그래도 좀 시간이 조금 걸리실까요? 예.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를 끌고 가는 거는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이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끌고 간 이 수급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. 개인이 사서는 이거 못 끌고 가요. 반도체, 바이오, 뭐 시가총액 뭐 1000억대 바이오는 그렇겠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못 끌고 갑니다. 근데 얘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돌려줬고 그리고 또 이 올해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실리콘웍스하고 한미반도체, 하나머트리얼즈 얘네들이거든요. 근데 실리콘웍스가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종목을 봤을 때, 그리고 삼성전자가 갈 때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가는 게 DB하이텍이에요. 제가 여기서 많이 다뤘었잖아요, 우리가. 근데 한동안 DB하이텍은 옆으로 겼지만 이제 뭔가 좀 올라오는 흐름이 보이죠. 이게 거래로 터지면서 올라서면서 잠깐 뭐 눌리긴 했는데 바로 다음에 또 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. 뭐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 주면 좋고 아니면은 뭐 보내줘도 상관없고 근데 반도체는 조금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안 가서 힘들어하죠 사람들이. 그러니까 오늘은 눌림목 얘기도 하고 그리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도 얘기를 드리려고요. 비중 조절을 무조건 뭐 이 종목 좋아요라고 해서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. 어떠한 뭐 제가 뭐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. 어떤 건 21선을 이탈해서 21선을 다시 이제 지지선을 깼으니 이건 저항으로 작용한다. 그럼 비중을 줄이셔야죠. 그런 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DB하이텍이 낫고 부품단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을 보는데 SNS텍과 실리콘웍스의 흐름을 보니 조금 반도체로 좀 수급이 돌아오지 않을까. 왜냐면 2차 전지는 조금 좋아지면서 많이 회복되는 신호를 보였잖아요. 신고가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가 한번 가지 않을까. 그래도 한 2주 이상 걸릴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리고 제일 부담 없는 게 정말
그 재무제표의 교과서인 리노공업. 아, 리노. 얘는 보면은 좋네요. 좋아요. 얘는 빠지더라도 다 올려요.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고 영업이익률이 39%.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.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. 뚫을 것 같은데 요즘. 예, 그리고 얘는 소모품 관련된 사업이에요. 이게 주봉상으로도 보세요. 네. 장기 투자의 무서움. 자, 월봉 보이시죠? 오. 얘를 10년 전에 사놨으면 20배의 수익이 났어요. 부동산으로 20배 수익 나는 거 있어요? 없죠. 근데 얘는 10년 전에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였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률 높은 부품회사나 이런 소재나 뭐 소재 회사들은 보통 영업이익률이 높아요. 왜냐면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장비단들이 이렇게 뭐 나눠 먹기죠.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낮고.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오, 놀라운 회사입니다. 멋지네. 이 회사를 발굴한 게 사실 그 작년에 그 불명예에서 이렇게 그 하차하신 이채원 씨예요. 그분이 13년 전에 출간한 책에서도 다뤄줬던 회사예요. 너무 저평가고 좋은 회사다. 그래서 리노 공업이라고 해서 무슨 공업사인가 뭔가 해서 제가 봤던 기억 나거든요. 이채원 씨가 근데 최근에 또 회사를 다시 이렇게 창업을 하셨더라고요.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반도체는 볼 것도 없이 실적 다 좋습니다. 다 좋습니다. 근데 어떤 게 SNS 택이 가면은 같이 따라가던 게 FST예요. 아,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. 예, 얘는 근데 바닥이 아직 있죠. 오우. 갖고 있는 주주들 회사가 실적이 좋은데 왜?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고 뭐 성장성도 있고 하는데 안 가는 것만큼 사람 돌아버리게 하는 게 없죠. 진짜 그 이유를 모르는. 네. 수급이에요, 수급. 그리고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주식이 뭐 오르니까 뭐 떨어질 거다 뭐 할 거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. 이게 고점이다 뭐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. 그래서 고점이 아닌 거예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맞춘 꼴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. 반대로만 남는 같은 느낌. 아니 단 한 번도 맞춘 적 없는 증권사의 그 뭐 시황 예측이나 뭐 지수 예측을 맨날 속고 왜 또 보는지 그 점쟁이 보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주식을 전 보듯이 하는 거예요. 아, 이 무당 어떤가 보다가 전에 옛날 거 맞추니까 맞는 거 같고 전 무당 어떨까 이 무당이 아니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른 무당집까지. 예, 저기 무당 저기 무당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. 전문가들도 무당 취급받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갑자기 그 우리 오혜정 씨였나? 에로티베큐움 얘기했던 생각나네요. 예. 에로티베큐움 얘도 아주 그냥 오. 징글징글하게 끌고 갔죠. 징글징글하게. 반도체 회사에도 실적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? 다 잘 나가지. 유닛 테스트도 엄청 좋아요. 예, 태양광 발전도 하면서 얘네가 반도체 후공정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에요. 제가 우리나라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낫다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후공정 하면 유닛 테스트, 뭐 테스나, 테크윙, 뭐, 예, 뭐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회사들. 얘는 이름부터 유닛 테스트 하겠다. 좋은 회사입니다. 영업이익률도 높아요. 보면 여기 써 있네요. 후공정 선두주자 써 있잖아요. 올해 실적이 안 좋았네. 왜 그러죠? 결국엔 그것도 그 아까 얘기했던 수급 때문에. 얘는 실적이 꺾였네. 빨간색이라서. 그럼 테스나하고 테크윙 쪽이 더 좋구나. 뭐 ROE도 확 떨어지고 얘는 근데 이제 태양광 투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 얘는 빼겠습니다. 일단은 2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좋은 거 많으니까. 뭐 유진테크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유진테크 작년에 엄청 좋았어요. 작년에 네, 어우, 엄청 좋았어요. 계단식으로 쭉 네, 올라. 저는 이게 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전 SNS텍을 작년에 많이 매수했었고 테스나 됐어. 뭐 이런 회사들 DBI텍 좋아했죠. 저 DBI. 이 8인치 그 웨이퍼가 크기가 다 있잖아요. 네. 8인치를 하는 게
DB하이텍밖에 없는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랑도 좀 연결이 있어갖고 그러면 현대차랑 DB하이텍이랑 뭐 같이 뭐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찌라시였나? 아 가능성이 있어요. 차량용 반도체는 해요. 그리고 24시간 그러니까 풀로 공장이 돌아가고 그리고 단가도 인상했는데도 매출이 줄지 않아요. 단가 인상은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. 그럼요. 자신감의 표현이잖아요. 24시간. 여기 또 나오네 이게. 갈 테마 가라.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. 근데 이 공급 부족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네. 반도체는 다 공급 지금 부족이래잖아요. 다 예,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다 공급 부족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? 하면서 막 다 들어가 있는 건데.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담 없지만 이렇게 조금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이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. 수급이 돌아서야 됩니다. 소지급한 분들은 예, 이쪽은 아닙니다. 그래서 한 10%에서 나는 조금만 살려면 10% 반도체가 내가 볼 때 앞으로 될 것 같고 이재용이가 나와갖고 빨리 생산 투자도 할 것 같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갖고 이게 돌아갈 것 같아. 아마 20% 해보시고 아니면 10% 아니면은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안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. 이유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거 뭐 IT 추천했다가 욕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.